넷플릭스 캐나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곧 청구서에 세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캐나다는 캐나다 세법 변경으로 인해 연방 GST, HST 멤버십 비용의 추가됨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습니다. 캐나다에서 넷플릭스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청구서에 새로운 요금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GST, HST 세율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연방정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세금으로 캐나다에서는 향후 5년간 세금이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 기준 19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4만 4,667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밴쿠버 연안 보건지역이 33명, 프레이저 보건지역이 122명,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지역이 2명, 내륙 보건지역이 33명, 북부 보건지역이 4명, 해외 유입이 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BC주 순확진자 수인 누적 확진자 수에서 사망자 수, 및 완치자 수를 뺀 수는 2,662명이며 입원 중인자는 총 246명, 이 중 70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누적 완치자 수는 14만 238명입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1,707명입니다. BC주 내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315만 7,141명, 2차 누적 접종자 수는 20만 8,145명입니다. 현재 BC주 1차 접종률은 18세 이상 기준 71.1%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세 이상 기준은 68%입니다. 자세한 백신 관련 데이터는 참조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효한 공중보건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자주 씻으시고 타인과 물리적 거리인 2m 이상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함사항입니다. 기침, 비열 등 가벼운 증상이어도 8일 이내 문의하거나 주치의와 상담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의심되시는 분들은 8일 이내에 연락해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 점점 복귀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론토에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여성의 수는 남성의 약 90%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현재는 83%에 불과합니다. 2021년 토론토의 상반기 고용 수치를 보았을 때 여성 취업자는 61만 명도 채 되지 않아 작년 65만 명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점에 올해는 73만 명과 작년은 76만 명이 넘는 남성 취업자들의 수와 비교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호스티스, 여행 및 기타 부문의 프론트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실직 사태를 겪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 그에 따른 육아에 더욱 전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요. 이 또한 토론토 여성의 실업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 다시 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게 되어 이 수치들이 정상 비율에 빨리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실 내 학습과 온라인 학습 사이에서 바쁜 학기를 보낸 온타리오주의 학생들은 이번 달에 정상적으로 졸업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의 학생들은 수업,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프롬 등 여러 활동들을 화상 채팅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우들을 만나고 우정을 쌓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경험들에 대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내 수업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마침내 이번 달에 온타리오주의 규제가 풀리면서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축하 행사에 참석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요일 온타리오 정부 발표에서 학생들은 졸업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우 열심히 학업을 하였다며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 여정에 있어 이 긍정적인 결론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몇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더그포드는 기자회견에서 이 행사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학급당, 야외 및 신체적으로 거리감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졸업 행사는 지역보건 관계자들과 학교 이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또한 포드는 학년이 끝나기 전에 학우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며 이번 시즌에 여름 캠프를 반드시 열 계획과 9월에는 교실 내 수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그 포드 총리가 마침내 학생들은 여름방학 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포드는 온타리오주 정부는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 변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학생, 직원, 가족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며 오는 9월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의 과학자문표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에 직접 등교를 하게 되면 일일 코로나19 사례의 수가 6%에서 11%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더 안전한 온타리오의 여름을 위해 모든 교육 근로자와 학생들이 9월 이전에 2번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 열린 간담회에서 더그 포드 주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6월 14일보다 더 일찍 재개방 1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의 재개방 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적어도 성인의 60%가 1차 백신을 맞았을 때 시작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보건부는 주민들의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몇 주 더 기다리길 원했습니다. 재개방 1단계에서는 레스토랑이 패티오를 열 수 있고 비필수 업종의 소매점이 인원수를 제한한 상태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드 주총리는 더 이른 1단계 진입은 데이비드 윌리엄스 보건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의 재개 계획은 백신 접종 목표를 기준으로 알버타주와 BC주가 발표한 일정보다 다소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4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카보로 하이츠 공원에서 블러프의 멋진 전망을 보고 싶은 방문객들은 이제 6피트 높이의 울타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게리 크로퍼드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스카보로 하이츠 공원 2개 구간에 500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문객들이 위험한 절벽에 올라타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크로퍼드 시의원은 매년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궁금증들이 스카보로 하이츠 공원의 절벽을 탐험하고 싶게 했다며 방문객들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알지 못한다. 수백 명의 티켓 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 계속 발생하여 응급 구조요원이 구조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치될 울타리의 한 부분은 블러프의 가장자리인 경사면을 따라 설치될 것이며 또 다른 울타리는 블러프의 L자형 가장자리를 따라 공원의 하반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크로퍼드는 이 울타리 설치로 하여금 여러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구조 작업을 덜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이러한 구조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 자원에 부담을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스카보로 블러프의 울타리 설치는 6월 4일 금요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